8월의 첫 거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장하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섹터 그리고 종목은 어딜지 이분과 함께 투자 중심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에서는 저희 조선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조선업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렸죠. 이 미국 정부도 조선 산업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이 한국 기술을 등에 업은 209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펀드가 이제 미국 땅에 깔리게 됩니다. 조선주 지금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자, 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3,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한테 이익이 너무 많죠.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미 합작 펀드로 인해서 해가지고 1,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했을 때 209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조선 기업들이 주관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있나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요. 자, 특히 이제 그 HD 현대, 하나오션,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그 조선소가 미국 해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니까 그 안에 있어요. 따라서 미국 내 조선소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선산업이 군함 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직 미숙합니다. 그리고 노후돼 가지고 인력도 없어요. 그래서 조선소를 거의 설립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특히 이제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실수주를 할 것이고 납품 특히 MRO죠. 지금 미국 그 함정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노후가 돼가지고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MRO 시장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1,500달러를 투자하지만 결국은 그 수주 이익으로 환류가 되는데 고스란히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흔들렸습니다만은 오히려 강세를 보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우리나라 한국구책은행이 금융 지원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인력들이 미국 가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사람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력 기반은 좀 무너지지 않느냐라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내에 거제 조선소에 또 국내 인력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큰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이 조선이 다 잘 간 건 아니지만 하나오션을 필두로 일부 조선 종목들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단까지도 잘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 있는 구간은 아닌가? 좀 주가가 부담이 되는 구간은 아닌가 궁금한데 지금 네. 그래도 여전히 신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2월 중순 때 3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격도가 많이 컸죠. 네.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32,000원대에서 9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달 반 만에 와가지고 좀 이격도가 매우 컸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기간 조정을 충분히 해 주었죠. 기간 조정을 5개월 정도 해가지고 보니까 이번 또 7월 달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거기 박수권을 뚫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 조정 후에 박수권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를 볼 필요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1,500억 달러 이거는 우리나라만 가입한 게 아니라 미국과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인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상선을 1,000척 정도를 발주한다고 들었죠.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견해를 조금 이제는 다시 상향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조선주 종목을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진단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력 상품을 이사님이 조선 쪽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어느 기업을 봐야 될까요? 네, 바로 하나오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데 그렇다면 자, 이 종목에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때 실적 어제 7월 30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걸 제가 요약 정리해 본다면 매출액이 약 6조 4,372억이죠. 올해 우리 증권사에서 예상치를 보니까 매출액 올해 13조 잡고 내년에는 14조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4,560억인데 올해 상반기는 6,300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조 4,560억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 내년 같은 경우 1조 9천이고요. 그 다음에 2조 4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타산 영업 마진이 좋은 제품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해서 그거를 고위 매출액으로 잡힌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밑에 하단을 보겠습니다. 네. ROE입니다. 이 ROE라는 것은 성장성과 그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또 배당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표를 가장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ROE인데 놀랍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6.3에서 보니까 2년 후에는 한 2.5배로 증가를 해서 다시 25%, 25.9%로서 ROE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에서 ROE가 지금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되겠죠. 25%를 능가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특히 조선업에서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그러면 그만큼 성장성도 있고 나중에는 또 그거를 주주하는 정책도 할 수 있다. 왜? ROE를 보니까. 따라서 이 종목은 약간 고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구체적인 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삼성전자를 많이 산 줄 알았더니 하나오션을 글쎄 외국인들이 이번 7월 24일부터 무려 5일간 8천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200만 샀어요. 와, 이번에 이 친구들이 뚫었습니다. 우리 박스권을 뚫었어요. 그래서 마스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빌드업을 시킨다. 우리나라에서 말을 지은 거예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는 미국을 위대하라는 말에 마가라는 말을 해서 미국 여가 S가 뭡니까? 배란 뜻이잖아요. 10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쌀 개방과 소고기 개방 하지 말아다오 했단 말이에요. 거기 걸려든 거죠. 따라서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다. 따라서 펀드까지 조성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조선업은 또다시 2차 상승이 되고 또 여기에 받침해주는 법률안을 또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라니까 우리가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어제장에서 13% 급등하면서 조선주 안에서도 눈에 띄는 이 탄력적인 시세를 분출해 줬는데 가격대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차트 통해서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하나오션을 이제 조선업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37,000원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9만 원까지 갔죠. 그래서 기간 조정을 충분히 했어요. 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죠. 거기를 뚫고 나서 여기를 박스권을 막 뚫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을 들고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격 전략을 들어가면은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하락해서 종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밑으로 눌러주면 저는 살만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가격 매수가 범위는 11만 2,300원 이하로 혹은 안 된다 그러면 신청권을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7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나오션 눌렸을 때 진입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이제 저희 리뷰 시간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APR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상당히 강했던 기업이기도 하죠. 5월 12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현재 3차 목표가 12만 5천 원까지 달성을 했었고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으로 8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APR의 힘이 최근 엄청난데 이 증권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만 단기 안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차익 매물이 당분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APR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APR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급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종목 리뷰를 놓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요 기간에 뭐 증권주나 그다음에 지주회사 관련 주가들이 너무나 씩씩하게 올랐어요. 뭐 맞아요. 태움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은 슬금슬금 왔거든요. 슬슬 소문 없이. 그러다가 막판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뷰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고점 인식이 왔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부랴부랴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여기서부터 너무나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내가 들어가야지라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매도는 요령이 있어요. 8월 달에 이제 오늘 8월 1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 음봉이 나오면 팔아주면 되죠. 그렇지 않고 8월 달에 계속 이런 색깔 양봉이 나오면 그냥 꼭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신규 매수는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목표가는요? 4차 목표가는 1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L 다음 목표가 19만 원까지 상향해서 설정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간략하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삼성전자를 편입한 ETF에 대한 자금 유입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다만 어제는 삼성전자 1.6% 하락 마감했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하고 23조 원어치의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퍼지죠. 한국 사람도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어떻게 계산이 빠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일수일세 삼성전자 ETF 물론 반도체도 포함되겠죠. 1,500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테슬라하고 23조 원어치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테슬라가 공주하는 겁니다. 테슬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이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대 이상 보급되겠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AI 칩을 내가 엔비디아처럼 할 거야. 내가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죠? 삼성전자가 패키징도 해주고 HM도 공급해주고 하는 게 삼성전자로 같이 할 거야 라는 느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고배당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배당, 고배당 관련주들이 요즘에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 주입할 필요 있고요. 하지만 지금 배터리는 저는 약간 갸우뚱하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눈치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거든. 방사는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이게 원자력,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클로. 이런 데서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가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반도체를 주시할 필요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관련 종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이사님과 함께 업종별로 좀 간략하게 진단을 해봤고요. 반도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오늘자 공략해볼 두 번째 주력 상품도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동진세미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또 3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가 그때 올라갔을 때 들고 와가지고 수익은 났는데 네. 계속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그렇지만 실적은 좋습니다. 한번 실적 지표를 보겠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 이 회사가 올해 지금 1분기 때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68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585억입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361억인데, 신영증권에서는 약간 요거 지금 24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진세미캠 이 기업이 워낙 애널리스트한테 초대를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상당히 웃긴 기업이죠. 근데 상법 개정안 시대에 과연 이러면 되겠습니까? 주주를 푸대접하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의 방문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옛날 것은 말하지만 앞으로 거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워낙 그 보수적인 기업이라. 그렇지만 상법 개정안 시대에 이제 혼내켜야지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예상치를 본다면 올해 매출액은 요보다 저는 높게 봐가지고 요보다 높게 봅니다. 그래서 1조 4,72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요보다 낮게 봐서 2,304억, 순이익은 1,440억으로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지금 약 한 1조 6,200억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 투자 포인트도 있을까요? 네, 다음 투자 포인트를 보면 네. 자, 여기 발포제라고요. 요거는 소비재가 아니라 B2B죠. 기업 간에 거래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지만 독보적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EUV용 차세대 이제 반도체를 고도화시키는, 더 미세화시키는 데 꼭 필요한 거죠. 감광에 대해서 이거를 원래 일본에서 100% 수입했는데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좀 큰 소리를 쳐서 심지어 애널도 방문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이런 기업이니까 제가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은 저평가되어 있죠, 항상. 네, 동진세미캠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저희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들고 온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게 터졌을까요? 그때 창업주가 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상속 이슈가 터진 거죠.
거래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번에 호재가 나왔어요. 이 회사는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거의 5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N자 패턴이죠. 61선, 21선 N자, 121선 N자가 3개까지 겹쳤다. 우리 이런 부분을 주시할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자,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31,700원 혹은 시초가 매수이고 1차 매수 목표가는 34,400원, 2차 목표가는 36,500원, 손절가는 25,7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1차 목표가 33,400원이고요. 달성했을 시에 2차는 36,500원이었습니다. 이사님, 이제 드디어 8월에 첫 거래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 또 어디로 가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월간 첫날은 항상 좀 신중하게, 침착하게 할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 월간 첫날이 그날에, 그 달에, 8월 달에 주도주의 향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8시 무료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BN 골드 거기 무료방송 켜놨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거기 착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MBN 골드 오신 분들한테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는 MBN 골드 박병주라고 검색하셔가지고 8시에 들어오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증권주, 태웅 이런 많은 종목들을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네이버 검색창 들어오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글자를 터치하시면 종목을 장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